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NCS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공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함께 문제도 풀어보고 풀이 과정도 거치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순서 될 텐데요. 오늘은 취업 실패에 쓴 잔을 온몸으로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한 흑기사 이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리 맛쌤이 이 시간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순서를 이어받아서 하시게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맛쌤이 좀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만 많이 제공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오늘은 좀 두세 분의 긴장해 하나요? 네,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반가운 말씀은 아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마음을 함께 대변해주고 계시는 분이죠. 지난주 방송하고 난 이후에 강지수 캐스터한테 별명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정수리 요정이라고. 문제라도 열심히 푸니까 카메라에 정수리만 잡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정수리 요정.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정수리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수 씨 일단 오늘 네.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이어나가 할 텐데요, 건쌤. 저희가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시절은 없으리라고 하지만 또 막상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기 시험의 벽, NCS의 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NCS에 대한 우리 취준생들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NCS 자체가 도입된 이후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능 이게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비슷해요. 필기 시험 자체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은 공평하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1순위이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럴 때 있죠. 그런 불합리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나는 좀 부족한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이게 시간을 좀 충분히 준다고 하면 못 풀 문제라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취준생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은 본인들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NCS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취준생들이 좀 애를 먹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나 수리 영역, 문제 해결 능력 같이 이렇게 필수 영역 자체가 조금 더 애를 먹는 경향이 커요. 실제로 이게 아무리 같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시험관에 따라서 뭐 양이라든지 네네. 뭐 도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평균적인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문제의 양이 많아지면은 네.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단순히 뭐 획일화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혹은 도표에 따라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을 겪어보고 좀 문제의 그런 종류를 많이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겪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S 채용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취준생들 이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NCS 전형 딱 하면은 취준생들이 먼저 떠올리는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필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있는 거긴 한데 네. 사실은 필기는 생활화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뭐 단기간에 돌파해야 된다 이런 영역으로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NCS는 매일 생활처럼 풀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NCS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 자소서 영역이라든지 면접 영역도 결국엔 NCS 영역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경력기술서 쓸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능력 평가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상반기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은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네. 지금 이제 일단 인턴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기 시험은 좀 더 나중으로 미룬다 할지라도 네. 인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력기술서라든지 경험기술서, 나중에 면접 가서도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어필하기 좋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계속 인턴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턴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기업 인턴들도 많이 뛰어오고 있고요. 요즘 뭐 뜬 데 있나요? 지금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인턴 지금 내일까지 네. 지금 서류 전형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장애인개발원 그리고 네.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어. 이쪽에서도 지금 채용 인턴을 지금 뽑고 채용 있어요. 인턴을. 네. 네. 근데 일단은 채용 연계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은 좀 별개로 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채용 연계형은 그냥 공채예요. 말 그대로 전환형 인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열심히 지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서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것들 내가 그냥 단순히 체험을 통해서 인턴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리지 마시고 지금 공기업 많이 뜨고 있으니까 네.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턴 경험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소개해주신 것들 중에서는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많아서 꼭 챙겨서 빨리 네.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봐야 할 텐데요. 뭐 앞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영역들을 풀게 될지 저희도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그 제일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 시험 출제 영역인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를 맞쌤과 비슷하게 네.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하신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부터 측정하는 문제 출발할 텐데요. 오늘 어떤 유형의 문제를 좀 가져오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맞쌤이 이제 이제 이런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나니까 네. 세 분이 언어 영역이 조금 더 강하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아,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좀 본보기로 기회를 삼고자 이제 네.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왔고 특히나 아, 예, 예.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표현, 적합한 표현 이런 어. 것들이 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잘 예, 예. 봐야겠는데요. 갑자기 그러게요. 부담이 네, 확 그래서 됩니다. 정말로 뛰어난 아나운서신지 네. 확인해보는 이거 못 풀면 뛰어나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험하죠. 공개 생방송인데. 이거 만점 맞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제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는 마민영 대리는 출장소 계약건에 대해서 이건 부장에게 보고를 지시를 받았어요. 네,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사용되는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장님, 곧 출장소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른 곳을 이전할 수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에 1년 정도만 계약을 니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기억할 만한 곳들 또한 정리해 두었고 메일로 송부해 나왔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저 이건 아나운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약간 집 계약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아.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고르셨습니까? 일단 골랐습니다. 저는 4번. 저도 교욱 씨 4번. 4번, 네. 지우 씨 4번. 네. 네, 저도 네. 4번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예제 문제다 보니까 쉽게 푸시네요. 정답은 4번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임대라는 단어 자체는요 대가를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거고 임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표현은 임차가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경신과 갱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법률적으로 존속 기간을 끝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하는 바는 갱신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제 문제 이렇게 좀 살펴봤고 네. 실전 문제 좀 떨리긴 하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었으니 실전 문제로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네. 실전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교육 대리는 한자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 사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 어느 날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는 동기 이승희 대리가 찾아와서 공문서의 어려운 표현들을 쉽게 바꾸려고 했는데 잘 고쳤는지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중 이승희 대리가 잘못 고친 표현으로 이교육 대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교육 대리가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이교육 씨가 한번 찾아주시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양지하여. 또 국문학과예요, 우리 교육 씨가. 오, 네. 옆에서 자꾸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감을 높이셔가지고 부담이 좀 되지만 양지하여, 고려하여, 뭐뭐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한자어를 한국어로 순화하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저는 1번 아니면 4번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양지하여와 고려하여요. 네. 어떻게 교육 씨 생각은 저는 어떠세요? 한자어를 힌트를 드리면 한국어로- 좀 네. 네. 한자어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아, 같은 그래요? 표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저도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 씨는 어때요? 저도 1번, 4번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수 의견에 따라서 1번으로 1번이요? 가겠습니다. 이거 자. 저희 지금 진행자의 어떤 명예를 걸고 하는 마지막 거라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댓글 찬스. 정말요? 네. 이거 저에게 기회를 그러면 주시는 아닌가요? 겁니까? 아니면 댓글 찬스입니다. 정말요? 네, 저는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교육 씨? 저는 그래도 1번인 것 국문학과시니까. 같습니다. 1번. 1번이요? 3번이랑 헷갈리긴 하는데 적법한 조치라는 게 한자어다 보니까. 아 맞다. 저도 3번이랑 헷갈렸어요. 네, 4번이 아니었죠. 적법한 맞아요. 조치니까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적의 조치, 적법한 조치. 그러니까 저도 굳이- 저기 굳이 똑같은 한자어로 적법이랑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건 쌤의 어떻게? 조언을 받아들여서 3번으로 좀 3번이요? 바꾸도록 우리 하고
저는 지수 1번 씨는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1번 그대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아, 3번이었어요? 아, 사실 참. 헷갈릴 만한 문제라고 저는 네. 확신해요. 네, 네. 양지하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의와 적법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농사를 짓기에 적의한 기후이다. 농사를 짓기에 적법한 기후이다. 아, 확실히 알겠네요. 네, 확실히 아시겠죠? 네, 네. 사실은 이 적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괜찮다, 올바르다라는 표현인데요. 적의하다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마땅한 맞을 적, 마땅한 의로 구성된 한자어인 만큼 그냥 마땅하다, 옳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어떤 법의 의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옳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는 공통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우리 건쌤의 그 자유로운 마음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의심했네요, 저희가. 하셔가지고 또. 네, 너무 돌려 생각해서 자해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유행 문제들 바른 표현, 적합한 표현 이런 거 고르는 문제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사 이슈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책 읽는 것을 좀 생활화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어려운 표현들은 이런 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시사 이슈를 많이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뜻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궁금합니다. 네네. 아나운서분들께서는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어를 좀 더 잘 아시니까. 네, 근데 국문학과인 우리 비슷한- 교욱 씨. 자꾸 아까부터 저한테 부담을 네. 주시는데 저도 비슷하게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시사적인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모르는 게 저희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올바른 표현이 뭔지 그렇게 좀 같이 좀 팔로우업을 맞아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 일단은- 선배님 어떠세요? 비슷해요. 아, 지금 공격 들어오네요. 수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수시로 이제 모르는 것을 체크해보고 가끔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게 역시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피셜이군요. 아, 네. 전형적인 게 답이죠. 취준생분들 이제 집중하세요. 이게 오피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수리 능력 문제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수학을 잘해야 되는 그런 좀 성결 과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리 능력 자체가 기본적인 방정식이나 함수, 수열과 같은 이해도를 물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사실 수리 영역 자체의 핵심은요, 이 이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에 대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수학 능력은 사실은 뭐 사칙 연산만 좀 잘하고 나면은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을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문제 자체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서 바로 예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풀었나요? 그랬나요? 전 아닙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이거 가요? 교육 씨네요. 이러지 마십시오. 저 안 풀었습니다. 아, 아닙니까? 지수 치팅 하시는 씨인가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예제 문제로 한번 제 네네, 이름이 들어가 나오기는 넘어가 보죠. 네네.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편하게 네.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제 문제는 쉬우니까요. 예제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지수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을 맞아 신발을 한 켤레씩 커플 신발로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효면해. 그래서 마민형 신발 컬렉션 매장에 방문해서 신발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받게 됐어요. 자, 이 카탈로그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A 신발, B 신발, C 신발, D 신발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네. 각각 10만 원, 15, 20, 25. 그리고 실용성은 별들이 있는데 오. 실용성과 디자인의 경우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대요. 자, 지수는 어. 어머님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고려하고 아버님을 위해서는 실용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하고자 한대요. 어떤 신발을 커플 신발로 구입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 단 지수가 가난한 관계로 통장 잔고의 많이 가난해요. 지수 가난했어요. 통장 잔고에 그래요. 현재 네. 25만 원만 지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25만 원이요? 네. 그럼 아, 신발 말고 딴 거 해드리 편지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면 편지 낫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러면 일단은 다 정답을 하나씩 저희 한번 공개해 볼까요? 지수 씨 몇 번 고르셨어요? 저는 1번? 1번. 1번 고르셨어요? 네. 이분들 조금 교욱 쉬운 것 씨는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1번. 1번? 네. 1번. 네,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어. 네, 이제 실용성과 디자인 점수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점수 두 개를 합쳐보면 별이 8개인 것은 딱 A 신발과 B 신발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네. 두 분 다 사드리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A밖에 살 수가 없다. 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예습 문제? 지금 연습 문제를 너무 저희가 쉽게 풀었더니 지금 실전에 뭐가 나올지 긴장이 돼서요. 그러니까요. 혹시 아주 어려운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죠? 힌트를 드리자면은 4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은 이거는 계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암산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힌트까지 알겠습니다. 주셨으니까 잘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타이어 생산 유통업체에서 전략기획팀을 담당하고 있는 마민영 팀장은 어느 날 아래의 자료를 이교육 대리에게 건네며 이번에 이건 대표님께서 새로 타이어 판매 직영점을 열어보려 한다며 네. 1순위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운행되는 도시, 2순위는 자동차 한 대당 도로 연장이 가장 긴 곳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A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지금 현재 100만 명, 그리고 도로 연장이 200km, 네. 자동차 수가 1000명 기준당 250, 그리고 B 도시는 50, 400, 400, C 도시는 10, 100,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교육 대리는 어떤 순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데리고 건쌤은 대표님이시고 이거 어, 좋은 거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문제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저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간을 한번 네. 끌어봤고요. 자 이제 골라봐야 할 텐데 일단은 네 정수리 미녀 정수리 요정씨 우리 지수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시간이 같습니다.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럼 교욱 씨 먼저 일단 접근을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1000명당 자동차 수하고 인구 수하고 좀 둘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연장도 도로 연장이란 개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로 연장이 가장 긴 곳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한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럼 타이어 네. 마모도가 증가할 거고 사실 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네네네. 있어서 네. 영어로 설명드리면 로드 랭스입니다. 로드 랭스. 말 그대로 진짜 오. 길이입니다. 총 연장, 도로의 총 길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의 총 네. 길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네. 것 같아서 지수 씨 네. 고르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교욱 씨. 저는 글쎄요 인구 수가 제일 많은 도시는 A고 자동차 수 1000명당 저는 A, B 이렇게 두 도시 아닐까요? 일단 그러면 정답은? 순위? 네, 순위로 골라야 네, 되니까. 1순위는 A. A, B로 하면 1번 고르신 거예요? 네네네 몇 번 고르셨어요? 저는 2번이요. 2번 B, C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네, 1번. 1번. 교육이가 역시. 오늘 교육 씨가 계속 맞춰서 NCS 민망하네요. 할 때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요. 앞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에 조금 몰아줄게요. 기회를 힘 살짝 빼고 몰아드릴게요. 할게요. 너무 잘하는 것 알겠습니다. 같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칙 연산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암산만 하더라도 인구수 곱하기 자동차 수를 하면은 어떤 게 제일 클지가 좀 눈에 보이거든요. A 도시가 일단 제일 커요. 네. 네, 곱하기를 해보시면 암산이 2 그리고 이거는 2.5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가 제일 크다. 반대로 도로 연장 자동차 수당 도로 연장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가 밑으로 해서 분모로 해서 도로 연장 나누기 자동차 수를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분수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게 더 뛰어난 거, 높은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B만이 유일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B가 제일 높다. 그렇게 해서 1순위는 A,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고 또 지금 혼자서 정답을 맞히시고 어렵다고 아니 전 하면 사실 저희가 약간 운도 뭐가 따라줬던 것 같아요. 운도 약간 살짝 B하고 A하고 감사함까지. 헷갈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NCS라는 것 자체가 운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요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객관식이고 또 뭐 속어식으로 좀 풀다 보면 마지막에 두 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번에 좀 만나볼 유형인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그래서 네. 수리 영역은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좀 쉬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고력을 묻는 문제이지만 문제 자체의 유형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개념적 사고와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 문제 한부터 먼저 볼까요? 네. 네. 보여주시죠. 자, 마민영 대리는 여름을 맞이하여 한 가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결심은 말하지 않은 채 결심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며 사무실 본인 책상 앞에 3가지 문구를 아래와 같이 붙여놨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겠다. 매일 매일 계단으로 출퇴근하겠다. 매일 퇴근 후 헬스장을 가겠다. 강지수 사원은 마민영 대리의 행동 계획을 보면서 마민영 대리가 행동 계획 수립 이전에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강지수 사원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요. 쉽네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저희
매일 결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하루하루 맞습니다. 자, 결심하는 몇 거죠. 번일까요, 우리 지수 씨? 2번이겠죠? 네. 저도 역시도 2번이지 않을까요? 2번이겠고, 네, 2번일 것 같습니다. 저는 4번이랑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4번을 언급은 안 이미 하시군요. 뛰어넘으셨죠. 아, 네. 오, 그래요? 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살이 살 빠져서 오시겠다. 어, 네. 이 명제가 있다면 뭐. 명제에 포괄해 줄 수 있는 범위 점주에서 원인과 결과만 잘 확인하면은 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음 실전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전 문제 공개해 주시죠. 자, 마민영 대리는 최근 주눅든 모습을 자주 보이자 강지수 사원은 어떤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는 다이어트 결심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강지수 사원은 아래와 같이 마민영 대리의 현재 상황들을 분석하고 도식화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려고 해요. 분석 내용을 보니까 마민영 대리가 업무가 많다. 이건 팀장이 업무를 자주 할당한다. 이건 팀장은 마민영 대리를 포함한 팀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마민영 대리의 퇴근이 늦다. 마민영 대리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지 않고 있다. 자, 이걸 도식화하니까 A, B, C 그리고 마민영 대리의 퇴근이 늦다. 그다음 D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위 분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도식화했을 때 강지수 사원이 A에 입력할 근본적인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A에 들어가요. 원인. 일단 강진 사원이 마민영 대리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출제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제가 주눅 들어 있으면 와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 약간 좀- 그랬어요? 네. 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네. 자, 일단은 풀어보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뭐 헬스장을 가게 되면 바로 직각해서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헬스장은 아무래도 D에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추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네. D에는 마민영 대리는 퇴근 후 헬스장에 가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원인의 역으로 인과관계를 역으로 찾다 보면 가야겠네요. 가장 근본에 네. 퇴근을 늦게 하니까 헬스장을 못 가는 거고 왜 퇴근을 늦게 할까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일이 많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풀면 그렇죠. 그럼 이제 찾을 수 있겠네요. 혹시. 정답은? 몇 정답은 정답은 몇 번이죠? 저는 세 번째 삼 위치하고 번? 있는. 네. 3번? 네, 지우 씨도 3번. 3번? 네, 일을 3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땡 4번이 되겠습니다. 진짜요? 네. 4번이군요. 자, 우리가 오. 어떤 행동과 어떤 삼 번, 네. 행동을 할 때 생각이 앞설까요? 행동이 앞설까요? 사실은 생각을 생각이 하기 앞서겠죠.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옳죠.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때 아. 제가 학생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네.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업무 할당을 시작하겠죠. 업무 할당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우수하네라는 결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상황에 입각해서 풀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가장 1순위로 올지를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해결 유형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해설 또 전해주셨고 네. 취준생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취준생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저희 투데이 잡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눠야겠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이건 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